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모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총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시험이었던 간에 이 길고 험난한 게임을 하루를 전부 다 써서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와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항상 시험장에서 푸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견뎌낸 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 몇 달 후에 보는 수능장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치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면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잘 본 사람은 기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발견된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부족함을 남은 기간 동안 채워나가서 수능장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사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컷을 먼저 적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뭐 결과니까 좀 일단 받아들입시다. 처음에 이제 일 것들이 이제 회사들이 발표를 했을 때 좀 다소 높게 측정이 돼서 90점대가 확통 1컷은 90점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다시 이제 좀 현실화돼서 이 정도의 등급컷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통 1컷이 87, 미적이 82, 기하가 86, 요 정도라면 이 점수로만 보면 그냥 뭐 적절하게 적당한 난이도, 뭐 조금 쉽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컷이잖아요. 컷 자체로만 보면 조금 어려웠다 정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평가였긴 했지만요, 사실은 문제를 좀 보면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다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기출이 무용하다, 기출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쉽다라고 저는 느끼는 이유가 이게 기출의 소재가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겉보기로 볼 때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냐면, 제가 지금 처음에 그냥 한번 스캔을 쭉 했을 때, 눈으로 스캔을 했을 때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쉽지 않나?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막상 풀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 약간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많이 본 문제들 같은데, 비슷한데, 6평하고도 너무 비슷한데, 근데 손대면 좀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체크 잘못해 가지고 당연히 이게 답인 줄 알았더니 답이 아니어서 갑자기 하는, 뒤통수도 한번 맞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점수대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항상 1컷은 상위권 친구들한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수능 체제를 맞춘다든가 그런 걸로 보면 2컷, 3컷도 중요한데요, 얘네들의 격차가 뭐 8점, 그죠? 여기가 9점, 여기가 7점, 여기가 10점, 여기가 7점, 여기가 10점 이렇게 되니까 등급 간의 격차도 어느 정도 적절히 확보가 돼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여기의 간격이 5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 4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5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기하 친구들은 이제 워낙 소수니까 확통 미적을 기준으로 보면 확통의 미적과의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결론이 이거거든요. 공통 과목 수원 수투죠. 요 부분은 좀 쉬운 편이었다, 쉽다. 6평보다도 좀 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의 이슈가 좀 있었던 거죠. 선택 과목에서 확통은 조금 어려워졌고요. 조금 어려워졌다. 근데 어려워졌다지 어렵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쉽습니다, 확통은. 근데 6평보다 좀 어려워졌다. 6평이 워낙 쉬웠으니까. 그 다음에 미적은 조금 쉬워졌다인데, 쉬워졌다. 이거는 6평보다 좀 쉬워졌다는 거지, 여전히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습니다, 미적은. 예, 요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좀 쉽게 내면서 확통이 조금 어려워지고 미적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이 보정 점수의 차이들이 이제 조금 줄어든 거죠. 예, 보정을 받은 것이 좀 줄어들어서 얘네들의 간격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확통 친구들은 좀 좋아졌다. 근데 물론 확통 친구들이 좋아졌다는 거지 확통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적이 유리한데 확통이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 크게 피해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결과는 결국은 6평 이후에 또는 6평 조금 전에 미적분 선택자들이 확통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또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확통 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반영된 결과지 않냐. 그러니까 확통으로 넘어갈 사람들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미적분 친구들이 미적을 공부하고 계속 시험 보고 있는 중이고, 또 조금 미적에서도 조금 잘하는 친구들 중에 일부도 확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확통에서 공통 과목도 좀 잘 보고, 확통이 좀 어려워져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간격이 좀 줄어들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6평과 9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능을 이제 출제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항상 뭐 시험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평가원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평가원이 얘기하는 건 뭐 늘상 뭐 맞잖아요. 뭐 사교육을 받아서 킬러 문제만 막 공부한 친구들은 뭐 점수대를 잘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교과서 위주로, 교육과정 위주로 뭐 EBS 참고해서 공부하고 전형적인 교과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유리한 시험을 내겠다라는 얘기는 뭐 늘상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보다는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까지 이 체제가 이어지고 내후년에는 이제 바뀌잖아요, 완전히. 이제 대수와 미적 원고와 확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뭐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예비 시행까지도 미리 발표를 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겠다라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예비 시행 문항들 전문항 해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드린 거 올려드렸잖아요. 예, 그 유튜브나 대성 마이메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 특히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의도는 없지만 숨겨진 것들은 이제 좀 해석을 좀 해보면, 결국은 아주 잘하는 친구,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 뭐 의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대학을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선택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좀 쉽게 내고 있으니, 그래도 좀 쉬워졌으니 미적분 공부해서 그만 확통론 하고 미적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 뭐 의대를 가라, 뭐 이런 얘기 같고, 그 다음에 확통이 불리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 고정 점수도 줄고 확통이 좀 쉽기도 하고 공부량도 적기도 하고 하니까 어설프게 미적해서 점수대를 못 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미적이 너무 힘들면 확통해서 점수 따도 뭐 의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미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미적을 해서 전혀 승부수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확통 가도 대학 가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또 확통 선택자들은 그렇게 불리한 거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뭐 기아 친구들한테는 뭐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그죠? 워낙 좀 소수가 되고 있으니까. 또 기아도 괜찮잖아요. 지금 이게 뭐 확통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 항상 확통과 미적의 어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아 친구들은 정말 기아가 좋아서 기아를 잘해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뭐 확통 런이고 미적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해설 강의로 풀어드릴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약간 기출 소재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과 구성이 매우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가 좀 힘들거든요. 원래는 6평 때 낸 거와 9평 때 내는 걸 좀 달리합니다. 6평에서 좀 실험적 요소를 많이 깔면 9평은 좀 이렇게 늘상 좀 보는 듯한 느낌, 6평 때 늘상 보는 느낌을 내면 9평 때 좀 새로운 느낌. 그래서 6평에서 여러 개의 번호를 좀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기존하고 다르게 9평 때에서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든가, 6평 때 원래대로 냈다면 9평 때 조금 이제 소재를 막 흔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6평 때 나왔던 느낌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면 운동이 아니라 수직선 운동,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운동이죠. 그것을 합답형으로 냈거든요. 11번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6평에. 9평도 여전히 합답형을 운동 문제로 냈어요. 물론 6평 때 미분이었고 9평 때 적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꼭 또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네모칸 빈칸 추론 문제를 6평 때는 수열로 냈지만 9평 때는 삼각함수로 도형 문제, 뭐 할선 정리 쓰는 문제로 이제 냈거든요. 물론 할선 정리를
쓰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증명 과정으로 닮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할선정리 같은 중등기하,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중등기하는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를 가지고 제일 어려운 22번을 배치하는, 보통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게 아닌 지수로그 함수로 6평대 내서 6평대는 그렇게 내더라도 9월 평가원 때는 다시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20을 출제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학생들은 있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했고요. 저는 계속 주장한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뭐 예전처럼 역추적 이러한 약간 진부한 테마를 굳이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낼 것이냐, 20만 낼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저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9월 평가원도 그래도 뭐 등차 수열인가? 뭐 이런 삼각함수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지수로그 함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조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게 좀 그러면 6월과 9월의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6, 9평 보고 수능 보는데, 수능에서도 그러면 11번을 기억니은 디귿 답답형을 운동으로 내야 되고, 15번은 적분으로 내야 되고, 20번은 빈칸 추론으로 내야 되고, 22번 지수로그 함수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번도 등차 등비가 아니라 뭐 시그마로 내야 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무조건 이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수능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씩 내면 뭐 다 공부하겠다. 근데 지금처럼 똑같은 걸 내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 살짝 바꾸면 또 헤매거든요.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6, 9평의 형식이 유사했기 때문에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공부를 다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막 그거를 강하게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22번은 이제 무조건 수열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다. 기억니은 디귿 답답형은 무조건 앞부분 쉬운 문제로 나오고 운동 문제로 나온다. 도형 문제는 빈칸 추론으로 나온다.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공부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점수를 받았던 간에 일단 개념의 중요성은 뭐 역시 중요해요. 개념 공부의 중요성은 역시 높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9월 평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막 개념을 못해서, 개념이 아주 복잡하게 심화 개념으로 실전 개념으로 아주 꼬아서 낸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많이 틀렸다고 해서 또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 이 느낌보다는 이제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문제의 형식이 이 기출 소재랑 비슷하고 좀 많이 본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풀이를 좀 이제 해주셔야 된다.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된다. 개념의 중요성은 있지만 개념 공부보다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달라. 많이 본 유형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출 소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게 기출에서 느끼지 못했다, 나는 처음 보는 유형이다 라고 봤다면 사실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라고요. 이 정도의 문제가 처음 본 거나 새롭다,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긴 좀 힘들거든요. 어디서든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뭐 엔제든 기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의 비중을 조금 늘려달라, 엔서 열심히 해달라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물론 부족하다면 리본 해야 되겠지만 엔서 좀 해달라. 두 번째로는 일단 실전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해도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있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데 시험을 꼭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실모를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씩이라도 좀 해라. 그래서 구원 모의고사로 일단 해라. 구원 모의고사 해라. 그 다음에 좀 가능하다면 좀 어려운 서밋까지 해라 라는 얘기고, 이 구원 모의고사의 시즌3, 서밋의 시즌2는 이제 9평도 반영할 거예요. 제가 바로바로 제가 지금 9평 분석 끝나고 해설강의 끝나고 바로바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9평 반영한 것을 구원 모의고사와 서밋에 넣어 놓을 테니까, 구원 모의고사의 시즌3가 9평 반영된 거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서밋은 시즌2부터 9평 반영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왜냐면 저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실무도 좀 이제 해달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기출을 다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출을 또 다 일일이 기출력을 통해서 다 하는 것보다는 한 3개년, 그러니까 2025년에 봤던 이제 올해죠, 6월 9월과
2024년에 6구 수능, 그 다음에 2023년에 6구 수능, 이렇게 해서 한 8세트만 정확하게 기출을 풀어도 뭐 기출을 내가 안 봐서 틀렸다라는 얘기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몇 년, 막 2012, 2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해야죠. 하는데 지금 기술 다시 보려면 최신의 8세트만 봐도 이것 때문에 이걸 안 봐서 요번 구평을 못 봤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8세트 딱 끝내시고 기출 딱 끝내면 그 다음에 실무하시면서 앤서 풀면서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혹시 부족한 것만 있으면 개념을 좀 리본해서 체크하는 그 정도의 전략이면, 이 정도 시험인데, 이 정도의 난이도인데, 이 정도의 등급 컷이라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원래는 이 정도 난이도면 훨씬 높아야 돼요. 악동 막 90몇, 뭐 미정 막 90몇 이래야 돼. 근데 이 정도로 좀 쉬운 시험인데 등급컷이 이 정도 잡힌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보는 친구들, 재수생이든 N수생이든 그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도 아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꾸준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등급은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항이 아닐 거예요. 해설 강의를 할 때 제 1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볍게 이제 문제 자체를 보시면 1번 뭐 지수법칙, 2번 미분, 3번 시그마, 4번 극한, 5번은 고배 미분, 6번은 각변환, 7번은 접선, 8번 로그 계산, 9번은 부정적분, 10번은 등비수열합.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고요. 11번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 문제 합답형, 12번은 지수로 감소해서 삼각형 그려서 풀면 되는 거고, 13번 요거 좀 의미가 있죠. 예, 요건 좀 해드릴 거고, 14번, 와 14번인데 문제 번호가 난이도를 보장하지 않죠. 14번은 주기 이용하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 15번은 이거는 뭐 풀이 과정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13번, 15번 풀어드릴 거고, 단답형 16번은 이거 귀납적 정의를 제일 쉽게 A1 주고 A3 구하는 건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17번은 정적분 구하는 게 더 빠를 거고요. 18번은 등차 주열, 19번은 극대 극소, 20번은 할선 정리 이용해가지고 닮음 이용해서 푸는 도형 문제인데, 도형의 약점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도와주면 편하죠. 그죠? 예, 이런 유형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나오면 그냥 땡큐죠. 빈칸 추로는 제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20번까지 넘어가고, 21번 의미 있죠, 이 문제는. 근데 이것도 기출 소재가 좀 있어요. 그다음 22번 틀리면 이건 반성해야지. 지수로그 함수 중에 더 쉬운 문제니까 이건 킬러라고 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 22, 그 다음에 13번, 15번 이렇게 네 문제 풀어드릴 거고, 확인과 통계는 23번 중복 순열, 24번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사건, 그 다음 25번은 일반적인 확률, 26번 실내 구간, 27번은 분산 구하는 거, 282-930 풀어드리면 되는 거고, 미적분, 23번 극한, 24번 적분, 그 다음 치원적분 하면 되겠죠. 25번은 극한, 26번은 미적분 상황에서의 넓이, 27번 역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 28번 어려웠죠. 네, 28번 풀 거고, 29번은 생각보다 쉬운 급수, 30번은 무엇을 미분해서 내가 나왔는가에 대한 관찰이 적분의 기본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선택하면 282-930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들은 약간 이제 기하는 난이도를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뭐 큰 난이도보다는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하에 제 갈 길 가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이니까 여기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282-930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설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각 문제별로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내시고, 틀렸으면 어때요? 그죠? 수능도 아닌데 한번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맞춘 것도 어설프게 맞췄거나 찍어서 맞춘 거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등급 컷도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빼고 하면 되는 정도의 시험이니까 끝까지 수학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